지금 보신 것처럼 사이판 태풍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파견했고요. 우리 관광객들이 순차적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오늘 뉴스 추적에서는 귀국 방안과 피해 정도에 대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사건팀 고정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고 기자, 리포트로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은 돌아오는 경로, 우리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사이판 공항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곳에는 비상 대응을 할 수 있는 군 수송기만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민항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군 수송기를 파견한 거고요. 이 수송기는 다만 사이판에서 괌으로만 하루에 2번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판에서 괌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수송기니까. 예. 그래서 군 수송기가 비행기로 40분 거리인 괌까지만 가고 그곳에서 민항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우회 이송 방식을 택한 건데 네. 방금 괌에서 귀국했다고 알려진 우리 국민들이 이 같은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수송기 정원이 75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언제 고립된 우리 국민 1,800여 명을 다 이송하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셈이죠. 이 천만다행으로 사이판 당국이 임시로 최장 한 달까지 폐쇄가 예정됐던 공항을 열고 내일 민항기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그 비용을? 예. 이 외교부에 확인해본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군수송기 이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또 정부가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나 환자를 비롯한 이 노약자 탑승이 우선한다. 이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민항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 몫은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정부가 이런 조치는 했습니다. 귀국 임시편 편성이나 기존 항공권을 환불해 준다든지 괌 출발 항공권으로 변경이 쉽도록 협조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대기해야 하는 그 관광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대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이판이 가족 휴양지인데 네. 물자가 없어가지고 기저귀도 뭐 빨아 쓰는 형편이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게 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비상대응책을 가동을 해서 식수와 비상식량, 상비약 같은 것을 지급은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자연재해가 있을 시에는 정전사태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전기발전기 등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사이판과 괌은 가족 휴양지이기 때문에 국내 대형 리조트들도 있어서 한 30에서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상황인 게 분명해서 이 사람들이 아름아름 SNS를 통해서 숙박할 곳은 없는지 씻을 곳이라도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의 고립돼가지고. 자, 이 외교부가 이제 신속 대응팀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왜 해외에서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렇게 해왔고. 예. 자,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의 초동 대응은 어땠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얼마 전 네팔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때도 그랬고 네. 일본 홋카이도 강진시에도 신속 대응팀이 갔습니다. 이번 상황을 질문하신 이번 상황을 보면 공항 폐쇄 결정이 난 게 24일이고요. 피해 소식이 알려진 게 25일 밤쯤이었습니다. 그저께 밤이네. 예, 언론 보도를 따져보면. 예. 정부가 관계대책 긴급회의를 연 게 26일 어제였고 신속 대응팀은 이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미리 알아본 부분도 있었겠지만 조치의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 건데 네. 그 사이에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이판의 이 태풍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까, 이거? 강풍이 뭐 기차 같았다. 예? 이런 증언이 줄을 잇고 있던데요. 예, 그 증언을 설명할 만한 수치만 말씀드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최대 풍속이 290km였습니다. 290km요? 예. 슈퍼 태풍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기준이 시속 241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셈이죠. 예. 그리고 높은 셈이고요. 그리고 태풍 등급을 평가하는 미국 기준 카테고리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강력합니다. 근데 최대치인 카테고리 5를 이번에 태풍 위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카테고리 5 시속 241km인데 예. 290km면 카테고리 5보다도 50km 이상 빨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빨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원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증기의 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덩치를 키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또 환경 이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래서 위력이 절정에 달하기 직전에 해수 온도가 30도였다고 하니까 네. 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또 태풍이 위로 북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마침 이 위쪽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네. 태풍이 위로 나아갈 수 없고 수평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느 특정한 한 곳, 즉 사이판을 계속해서 이 강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모쪼록 남은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하길 바랍니다. 사이판 당국이 피해 복구도 잘 수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정수 기자였습니다.